네, 소봉 프로젝트 특강이기도 하고 백억 찾기 특강이기도 한 겁니다. 참 해바라기 자체가 돈을 상징해서 많은 사업하는 분들이 이 해바라기를 가게에다 많이 걸어두고 하죠. 해바라기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또 실제로 작용도 있고 썸네일 뭐 안 찾은 예금 뭐 은행에 있는 거 뭐 보험회사에 있는 거 푼돈은 찾는다고 뭐 사람들 난리를 지기는데 사실 누구나 최소 100억은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참 찾고 찾다 보니까 결국은 찾게 되는데 그 청구해서 받는 절차를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썸네일 배경은 그 충남의 윤해영 화백의 너무나 아름다운 해바라기입니다. 여기에 보이시나요? 이것도 윤해영 화백의 작품입니다. 이 화백은 연실 혹은 연자방 전문 화가세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작품을 지금 아, 구상하고 또 창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뭐 연꽃은 다 아시잖아요. 그 심청이가 왕비로 태어나는 거. 저 연자방이 겨울에는 연자방이지만 봄이 되면 연실이 돼서 거기서 참 그 연꽃이라는 게 그 더러운 물, 탁한 물 뭐 이런 데서 참 각자의 그 인생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침전이 돼가지고 거기서 겨울에 저렇게 침전이 되면서 연자방이 생기고 연자방이 연실로 바뀌죠. 화하면서 바뀌죠. 마치 군뱅이가 매미로 바뀌듯이 어떤 교차로에서 저렇게 확 바뀌죠. 저기서 연자방에서 연실이 돼서 100억도 솟아나고 300억도 솟아나고 500억도 솟아나고 하는 방법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계산 방식 천산, 인간의 계산 방식 인산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늘의 계산 방식과 인간의 계산 방식은 불여 같지 않더라. 천산, 불여, 인산. 참 이거를 정말 이거를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대박 나시는 겁니다. 이걸 아시게 되면 같지 않다. 보통 이 자산과 부채, 자본이 있는 거를 그 재무제표 중에 대차 대조표라고 하죠. 대차 대조표는 특정 시점의 상태,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얘기하는데 나의 인생 상태.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이 나오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소판돈, 송아지 판돈 두 개 들고 튀어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그 강원도 통천에서 지금 서울의 동대문역 있는데 동대문 구장가에 있는 덕수 격리 부기학원에 와서 다니면서 6개월 동안 낸 돈을 못 받고 그래도 2달 동안 이거 배워서 야 인생지사가 세옹지마구나. 아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구나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되죠. 그냥 하신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는 나의 인생 상태를 말하고 손익계산서는 나의 인생 운영 능력을 말한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하늘의 대차대조표와 하늘의 손익계산서, 인간의 대차대조표와 인간의 손익계산서가 작성 원리가 다르다는 데 사실은 같지만 다르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꼬이게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의 계산법을 볼까요? 인간의 계산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차변에 자산이 있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있는데 이거를 장진우 선생이 소봉 프로젝트 사하면서 대착각을 해가지고 이 왼쪽을 크레딧이라고 차변을 크레딧이라고 얘기하고 대변을
데빗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를 크레디터라고 그러고 왼쪽을 크레디터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데터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실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보통 뭐 인간의 계산법으로 자산이라는 게 뭐냐? 내가 고생해서 딴 자격증, 내가 고생해서 들어간 회사, 내가 고생해서 들어간 학교, 내가 고생해서 기른 실력, 뭐 바둑 실력이건 당구 실력이건 골프 실력이건 그림 실력이건 음악 실력이건 내가 그래서 내가 해서 아이가 해서 소유격 나의 것이 된 거. 더구나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고향 찬스, 선배 찬스 이것도 다 나의 인맥이야. 다 내 자산이야.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야. 얼굴 예쁘게 태어나는 거, 머리 좋게 태어나는 거, 내가 금수저로 태어난 거, 이거 다 내 복이야. 나의 자산이야. 왜 나의 자산을 갖고 뭐라 그래? 이렇게 우리는 하죠. 그걸 차변, 자산이라고 하죠. 부채는 뭐냐? 그 대변에 있는 자본은 뭐냐? 몸. 그렇죠? 이거는 다 인정하죠. 자기 몸. 몸은 부채죠. 몸은 자본이죠. 몸은 자본이고 부채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죠. 내 몸, 내 아빠, 내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아니라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나의 선배, 나의 학교 이게 다 자본. 특히 그런 것을 모두 갖게 된 초기 자본금을 몸이라고 하죠. 이렇게 인간들은 생각하죠. 부채? 나 부채 없어. 아파트도 난 빚 없어. 아파트 그거밖에 없어. 뭐 이런 사람들고 내가 부채라 그래봐야 뭐 신용카드 부채하고 뭐 아파트 전세금밖에 더 있나? 부채 없어. 나는.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계산법이죠. 그런데 이게 왜 차변이라고 그랬지? 차변? 차변은 DR, Debit Recorded. 데빗은 부채인데, 부채에 대해서 기록이 된 게 자산이라고? 그리고 여긴 왜 대변이지? 내 건데 웬 크레딧? 대변은 CR, 크레딧 리코디드. 신용 상태가 된 거라고? 이게 뭐야? 그럼 내 건 어디 있어? 이게 생각할 줄 아는 인간들의 궁금점이죠. 손익계산서 볼까요? 인간의 계산법 손익계산서 차변. 비용. 차변이 비용이에요. 뭐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뭐 내 친구를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그룹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산으로 내가 쓴 건데 뭐 이게 비용이란 말이에요. 수익은 나의 실력, 나의 학벌, 나의 능력으로 내가 버는 거야. 이걸 왜 자꾸 세금을 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차변이 비용이고 대변이 수익이에요. 그런데 내 돈 쓴 건데 데빗은 데트라는 소리인데 그럼 내가 쓴 게 빚이라는 소리야? 그리고 대변은 내가 번 건데 뭐? 크레딧이라고? 수익이 크레딧이라고? 그래서 신용 한도가 늘어난 거라고? 야, 이거 정주영 회장은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이 부기에는 어떤 철학이 있는 거야? 왜 아인슈타인은 이 복식부기나 복리가 우주의 법칙을 담고 있다고 그랬지?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 네, 아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천산, 하늘의 계산법을 볼까요? 하늘도 자기 상태, 아까 제가 대차대조표는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다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하늘도 사업을 해요. 자기 상태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요. 데이비드 봄의 인피니티 포텐셜도 이게 전체적인 총량이 늘어나거나 효율이 늘어나는 일을 해요. 하늘의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되냐면 자산과 부채 내 거라고 알고 있었고 했는데 차변이라는 소리는 빌려준 거잖아요. 야, 너 차용증 써.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차용증 써. 차변이라는 건 빌려줬단 소리예요.
대변이라는 것은 내가 빌려온 거잖아요. 내가 빌려온 거잖아요. 그쵸? 가만히 있어 봐봐. 그러면 하늘 계산은 하늘이 나한테 빌려줬단 소리고, 하늘이 나한테 뭘 빌려갔단 소리네. 그러면 하늘이 나한테 빌려왔다고? 아, 이게 하늘 계산으로 자본, 우승택 몸뚱이, 제 몸뚱이를 하늘이 빌려간 거예요. 하늘이 빌려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가 블록체인하고 인공지능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개념만 잡으시면, 내 몸뚱이를 하늘이 빌려갔구나. 내 몸뚱이를 빌려서 뭘 하는구나. 근데 나뿐만 아니라 그럼 부채는 뭐냐? 가족, 친지, 인연, 뭐 동창, 직장 선배, 부하, 선후배, 혹은 산, 바다, 이런 어떤 물질들이 다 하늘이 사실은 빌려서 쓰는 거예요. 하늘은 비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부채로 빌리는 거예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차변은 빌려온 것으로 자본과 부채를 활용을 해서 자산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돈이 생겼다. 내 실력이 늘어났다. 내 머리가 좋아졌다. 내가 똑똑해졌다. 내가 성형수술해서 예뻐졌다. 원래 예쁘게 태어났다. 이게 모조리 하늘이 저한테 빌려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하늘이 빌려준 거예요. 돈도, 실력도, 능력도, IQ도, 내 인간관계도, 학교 동창도, 내 향후회도, 내 군대 동기도, 내 아들도 딸도 전부 사실은 빌려준 것이다. 너한테.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하늘의 계산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늘도 제가 손익계산서는 운용 능력이라 그랬죠. 대차대조표는 현재의 상태라 그랬고, 하늘도 운용 능력을 키우려고 해요. 하늘의 손익계산서는. 그래서 대변이 수익이잖아요. 보통 현금 증가 이렇게 되죠. 우승택을 통해서 하늘이 수익을 많이 냈어. 근데 대변은 크레딧이라 그랬죠. 대변은 크레딧이라 그랬죠. 참 여기 비용하고 수익. 차변이 비용이고 대변이 수익인데, 비용 중에 정주영 회장이 실패한 것이, 이거는 이건희 회장도 얘기하셨는데, 실패의 자산화. 실패를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인생의 수많은 실패를 자산으로 하자.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실패의 자산화가 되면 자산 재평가 차익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면은 이게 다 수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수익이 크레딧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승택한테 신용한도 크레딧을 좀 더 늘려줘야 되겠군. 제 운용 능력, 쟤 때문에 내가 운용 능력이 많이 좋아졌네.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흥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복리로 증진이 되고 이렇게 하면 복리로 까먹는구나를 우승택의 몸을 통해서 알게 됐다. 신용한도 크레딧을 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 더 빌려줄까? 쟤는 더 빌려줘서, 쟤는 자산 활용을 잘해서 더 빌려줘서, 어차피 차변과 대변은 같으니까 더 빌려줄 수도 있고, 아이고 쟤는 그냥 뭐 실패를 그냥 좌절로 끝내버리는 애네. 더 이상 쟤는 뭐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애네. 겁이 나서 짓거나 지키려고 그러고. 정재영 회장이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라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자산화해서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건데, 쟤는 그냥 실패하면 좌절이네. 쟤는 더 빌려주었다간 위험하겠군. 쟤는 일단 쟤한테서 돈 걷어오고, 제 사람 걷어오고, 제 건강 걷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순서대로 걷어가게 돼요. 이게 하늘의 계산 방법. 왜 그러냐면 하늘도 운용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차변은
부채를 갖고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데빗 리코디드. 대변은 신용을 더 주느냐 마느냐. 크레딧 리코디드. 이게 DR, CR, 차변, 대변의 원리입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계산법이나 인사고가 방식을 보게 되면 차변의 대차대조표는 자산, 그 다음에 대변의 부채와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제가 뭐라 그랬죠? 자산하고 비용은 똑같이 차변이다. 빌려준 거다, 하늘이 나한테. 여러분들이 쓰시는 돈, 이거 하늘이 빌려준 돈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전부 이게. 이건 차변 빌려준 거예요. 하늘에 나중에 다 받아가요. 대변. 이거는 하늘이 나한테로 빌려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떤 경험을 해서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발전을 했건 나의 경험을 다 빌려간 거예요. 나의 경험을 다 빌려간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이에요. 그래서 신용한도를 늙었다 줄였다 해요. 이게 화식열전 책에는 좀 상세히 좀 제가 하긴 했어요. 결론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내 거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 우리는 결국 옵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운용권, 우리는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옵션의 운용권. 그러니까 만기가 끝나면 상환해야 되는 거구나. 옵션 만기라는 거 아시죠? 그 옵션 만기가요, 어떤 그 증거금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 상환해야 돼요. 저 사람한테 1조를 줬는데 저 사람이 1조 갖고 운용을 못하네. 근데 저 사람이 1조 중에서 돈 많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1조 중에서 저 사람이 2,900억만 쓰고 7,100억은 못 쓰네. 30%를 못 쓰네. 그러면 그 몸을 가져가든지 돈 전체를 가져갑니다. 증거금이니 크레딧이니까요. 내가 100억을 내가 찾았는데 이 100억을 이제 찾았다. 이렇게 찾았는데 내가 20억만 쓰고 30억은 안 쓰고 못 쓰고 그냥 있다. 그거 증거금 밑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풍으로 쓰러지게 하든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하든지 안 그러면 뭐 해서 그 돈을 다 걷어갑니다. 이게 천산불여인산입니다. 하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법은 같지 않습니다. 소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옵션 사용권만 있습니다. 옵션 사용권은 만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기가 일정 증거금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반대매매 들어갑니다. 주식 하시는 분 잘 아실 것이고 코인 하시는 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100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왜 100억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소리냐? 하늘은 이런 식으로 운용 능력을, 자기 자신의 운용 능력을 키우면서 우리한테 저한테 몸을 빌려준 대가로 많은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만약 우리 회원님들, 우리 뭐 구독자 여러분들이 자기가 네이버에서 어떤 걸 검색을 많이 한다, 유튜브에서 어떤 걸 검색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구나 하면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뭐 구글이나 유튜브나 다 마찬가지죠. 무료로 전화 쓰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 생태계, 자기네들 생태계를 조성해서 그 생태계에 수많은 정보를 주는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 유튜브 같은 거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종교가 뭔지, 이 사람이 요즘 뭐에 관심이 있는지 대부분 나옵니다. 가령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똑같은 유튜브를 보더라도 저한테는 저한테 맞는 광고가 나오고 집사람한테는 집사람한테 맞는 광고가 나옵니다. 화장품 광고나 저희 마누라한테 전립선 약 파는 광고가 들어가지 않고 저희 마누라한테 주식이나 코인 광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들어옵니다. 그런 데이터가, 그런 각 블록체인의
블럭에서 수집된 정보가 지금 다 이게 분산 장부되어 있지만 이게 어딘 분산 장부되어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지난생, 지지난생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까지의 수많은 살면서 환경과 감정과 어떤 조건 반사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수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돈을 안 받고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내가 제공한 데이터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찾은 돈 100억은 있다. 누구나 100억. 근데 그건 최소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 사람으로 태어나기 이전까지 내가 구글이나 유튜브에 정보 제공한 값이 현재 돈으로 따지면 100억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다음부터 지금 제공한 값은 제가 보기에 그 자체가 300억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아시게 되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400억, 500억은 가질 수 있는 거죠. 400억이나 500억이나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0%도 못 쓴다? 그러면 넌 죽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지는 거지 쉴 일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일단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저 장진우 선생이 특강에서 차변 대변 착각을 해서 잘못 얘기했는데 왜 이게 차변이 되고 왜 이게 대변이 되고 차변이라고 내 거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부채를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 기본 종잣돈이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크레딧이었구나. 이렇게만 아셔도 일단 오늘 공부는 만족하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또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